그날은 왕이 일부러 혼자가 된 날이었다. 사냥이 끝났다는 신호가 3번이나 울렸지만 왕은 말을 돌리지 않았다. 말 아래로 마른 흙이 부서졌고 말굽 소리는 점점 느려졌다. 그날 밤 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왕에게는 있었다. 궁 안에서는 다시 혼인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었다.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고르는 혼인. 누구의 딸인가? 그 뒤에 누가 서 있는가? 그 이야기들이 왕의 이름으로 결정될 밤이었다. 왕은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일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사냥터에 남았다. 짐승을 더 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정을 하루만 미루기 위해서. 해가 완전히 지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숲 밖으로 멀어질 즈음 왕은 이상한 숨을 들었다. 사냥꾼의 숨이 아니다. 짐승의 숨도 아니다. 도망치는 자의 숨이다. 왕이 말에서 내리는 순간 한 발이면 끝입니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활이 겨눠져 있었고 수위는 이미 당겨져 있었다. 달빛이 활 끝에 걸려 미세하게 털렸다. 여자는 떨지 않았다. 크게 왕을 멈추게 했다. 누구냐? 연임입니다. 짧은 이름. 밤에 숨기기 좋은 이름이다. 왜 이 밤에 사냥터에 있지? 연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다. 도망 중입니다. 그 말 하나로 왕은 이 밤이 길어질 걸 알았다. 연은 궁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여인이었다. 우연히 들은 말이 들어선 안 될 말이었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쫓기는 사람이 되었다. 연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남길 말만 남아 있었다. 왕은 그 말을 들으며 숲을 바라봤다. 오늘 밤 이 여인을 살리면 궁은 나를 가만두지 않겠지. 내가 묻겠다. 왕이 낮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쏘면 살 수 있겠느냐? 연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잠깐의 침묵. 전하는 미끼가 될 뿐입니다. 그 말에 왕은 웃었다. 아주 짧게 웃음처럼. 그럼 내가 너를 궁으로 데리고 가겠다. 연의 얼굴이 굳는다. 그건 선택해라. 왕의 말이 단단해진다. 이 산에서 죽거나 내 옆에서 살아남거나. 그날따라 연은 활을 내려놓았다. 그 선택이 왕의 혼인보다 훨씬 위험한 선택이 될 줄은 모른 채로 산을 내려오는 길은 말이 없었다. 흙길이 자갈로 바뀌고 자갈이 돌계단으로 바뀔 때까지 연은 앞서지도 않았고 뒤처지지도 않았다. 왕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보였을 때 여는 그제야 알았다. 아, 궁이구나. 밤에 더 검은 문, 궁의 문이다. 경비의 창에 달빛을 받는다. 전하, 낮고 익숙한 목소리. 왕은 고개만 끄덕인다. 문이 열린다. 소리 없이 그 순간부터 궁의 밤이 연을 삼켰다. 낮에 남은 소리는 모두 사라지고 남은 건 등잔불이 타는 소리뿐이었다. 연은 기둥 그림자 아래 앉아 있었다. 앉아 있으라 했고 묻지 말라 했고 기다리라 했을 뿐이다. 등잔불이 한 번 흔들리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흔들린다. 연은 불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불이 꺼지면 자기도 사라질 것 같아서 그 시각 왕은 잠들지 않았다. 서류를 넘기는 손만 움직이고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미 소문은 돌겠지? 궁은 사람보다 소문이 빠른 곳이다. 전하, 문 너머에서 신하의 소리가 낮게 스민다. 데비전에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왕의 손이 멈춘다. 결국 이 밤을 넘어왔군. 왕은 등잔불을 본다. 불꽃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날따라 밤은 아직 끝날 생각이 없었다. 등잔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날 밤 궁 안의 등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다. 연이 앉아있던 기둥 그림자에서도 멀지 않은 곳 데비전의 불이 유난히 오래 타고 있었다. 궁에서는 등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야기가 된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불은 본다. 확실한가? 데비의 목소리는 낮지도 높지도 않았다. 전하께서 사냥터에서 여인을 데려오셨다 합니다. 상궁이 고개를 낮춘 채 말했다. 궁 밖 사람이라 합니다. 데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등잔 심지를 아주 조금 눌렀다. 불꽃이 낮아졌다. 궁 밖 사람은 데비가 천천히 말한다. 이 궁에 들어올 이유가 없지?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굳었다. 그 시각 왕은 연이 있는 쪽을 보지 않았다. 보면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왕은 신하들을 먼저 불렀다. 오늘 밤의 일은 입에 올리지 마라. 신하들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데비전에서도 내가 말한 적 없다. 왕의 말이 그 말을 끊었다. 그 말투에 신하들은 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라는 걸. 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가는지 멈췄는지 알 수 없었다. 발소리가
다가왔다가 멈췄다가 다시 멀어진다. 그럴 때마다 연의 숨이 조금씩 짧아진다. 여기서 나는 무엇이 되는 걸까? 궁의 여인이 되는 건지, 궁의 죄인이 되는 건지. 일어나거라. 상궁의 목소리였다. 연은 서둘러 일어나지 않았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이곳에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상궁은 연을 위아래로 본다. 이 밤에 전화 곁에 있었다지. 연은 대답하지 않는다. 상궁은 그 침묵을 대답으로 받아들인다. 잘 들어라. 상궁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궁에서는 보이지 않는 게 살아남는다. 연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억은 했다. 왕은 다시 혼자가 된다. 문을 닫자 소리가 멀어진다. 왕은 의자에 앉지 않는다. 서서 등잔불만 바라본다. 내가 지키려 한 건 사람 하나였을까? 아니면 오늘 밤의 나였을까? 왕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여인을 궁 밖으로 돌려보내는 선택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춘다. 전하, 데뷔 전의 사람이었다. 왕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뜬다. 들어오라. 문이 열린다. 그 순간 궁 안의 밤이 한 칸 더 깊어진다. 연은 멀리서 그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는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그날따라 궁은 조용했지만 잠들지 않았다. 소문은 아직 말을 배우지 않았을 뿐 이미 숨쉬고 있었다. 데뷔 전의 등불은 끝내 꺼지지 않았다. 그날따라 연은 잠들지 못했다. 잠자리가 바뀌어서도 아니고 몸이 불편해서도 아니었다. 위궁에서는 눈을 감는 순간 무언가를 놓칠 것 같았다. 발소리가 들린다. 가볍지 않고 급하지도 않다. 연은 그 발소리가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걸 본능처럼 알았다. 문 앞에서 팔이 멈춘다. 잠시, 아주 잠시의 침묵. 연. 이름이 불렸다. 연은 그제야 숨을 들이켠다. 궁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분명히 불린 순간이었다. 따라오거라. 이유는 없었다. 묻지 말라는 뜻이었다. 길은 밝지 않았다. 등불이 앞서지 않고 뒤에서 따라왔다. 연은 어둠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데뷔 전 앞에 이르자 공기가 달라진다. 말이 줄어들고 숨소리도 낮아진다. 문이 열린다. 소리 없이 데뷔는 이미 앉아 있었다. 연을 보지도 않고 차를 들지도 않았다. 가까이 오너라. 연은 발걸음을 셌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이름이 연이라 했지? 예. 궁 밖에서 왔다고. 예. 태비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전화를 사냥터에서 만났다고 하더구나. 그 말에 연의 손끝이 조금 굳는다. 태비는 그걸 보았을까, 보지 못했을까? 그 밤에 태비가 묻는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 연은 잠시 침묵한다.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되는 침묵. 말씀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비가 천천히 말한다. 궁으로 들어왔구나. 그 말 한마디에 연은 안다. 여기서는 사실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걸. 연. 태비가 처음으로 연을 똑바로 본다. 궁은 사람을 오래 품지 않는다. 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전화 곁에 있으면 태비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너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연은 그 말을 위협으로 듣지 않았다. 경고였다. 그래서 태비가 말을 이었다. 너를 부른 것이다. 그 시각 왕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알았다면 막았을까? 왕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글자 사이로 연의 얼굴이 자꾸 겹쳤다. 이 밤이 조용히 끝날 리가 없지. 전하, 신하의 목소리. 데뷔전에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왕의 손이 멈춘다. 누구를? 잠깐의 망설임. 그 여인입니다. 왕은 서류를 내려놓는다. 너무 늦지 않았기를 그 생각만 남는다. 태비는 차를 한 모금 마신다. 연. 예. 궁에는 규칙이 있다. 연은 고개를 숙인 채 듣는다. 전하의 여인이 되려면 자격이 필요하고 잠깐의 멈춤. 자격이 없으면 조용히 사라져야 한다. 연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온다. 선택하거라. 데뷔의 말이 마침내 칼처럼 선다. 지금 떠나면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하겠다. 연은 입술을 깨문다. 하지만 남으면 너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연만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 왕을 향한 말이었다. 연은 고개를 들지 않는다. 태비는 재촉하지 않는다. 이 침묵에 선택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춘다. 왕의 숨이다. 연은 그걸 느낀다. 보지 않아도 소리가 없어도 전하가 문 밖에 있다. 태비도 안다. 그래서 아주 낮게 말한다. 지금 말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다음 밤에는 탑을 가져오너라. 문이 열린다. 왕이 들어온다. 태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를 내려놓는다. 전하, 밤이 길어 부른 것뿐입니다. 왕은
연을 본다. 연은 고개를 숙인다. 그 짧은 순간에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한다. 이미 돌아갈 수 없구나. 연은 다시 기둥 그림자 아래로 돌아온다. 앉아있지만 몸은 떨리고 있었다. 떠날 수 있었고 남을 수도 있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선택은 이미 시작된 셈이었다. 그날따라 궁의 등불은 하나도 꺼지지 않았다. 이름이 불린 밤은 사람 하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연희 선택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는 사람이 없었고 대답할 자리도 없었다. 궁에서는 침묵이 가장 빠른 대답이었다. 데뷔전에서 다시 부름이 온 건 이틀 뒤였다. 이번엔 밤이 아니었다. 해가 기울 무렵 낮과 밤의 경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간. 연은 그 시간이 더 두려웠다. 태비는 전날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차도 등잔도 그대로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왔느냐? 예. 생각은 정리되었느냐? 연은 고개를 들지 않는다. 미궁에서는 눈을 마주치는 순간 선택이 확정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말해보거라. 데비의 목소리는 쾌촉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연은 숨을 한 번 고른다. 너무 길지 않게, 너무 짧지 않게 떠나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히 떨어졌다.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느려진다. 태비는 연을 보지 않는다. 언제 정해주시는 대로. 이유는 묻지 않겠다. 태비는 그 말로 연희 선택을 받아들인다. 잘 생각했다. 그 말 한마디에 연의 손끝이 차가워진다. 잘 생각한 선택이라면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하나 더. 태비가 말을 잇는다. 궁에는 기록이 남는다. 연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뛴다. 들어온 사람은 나가는 이유가 적혀야 한다. 태비는 종이를 한 장 앞으로 민다. 빈 종이다. 이름을 써라. 연은 붓을 잡는다.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떤다. 이름을 쓰는 건 사람이 되는 일이었고 이름을 남기는 건 사라질 준비를 하는 일이었다. 연은 잠시 멈춘다. 그리고 이름을 쓴다. 연, 먹에, 종이에 스며든다. 그 순간 연은 알았다. 나는 떠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떠날 생각은 없구나. 이건 데비에게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한 거짓이었다. 기다려라. 데비의 말은 짧았다. 때가 오면 내가 부르겠다. 연은
고개를 깊이 숙인다. 그 고개는 순종처럼 보였고 포기처럼 보였다. 아무도 그 안에 다른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걸 보지 못했다. 연이 데뷔전을 나설 때 복도 끝에서 상궁 하나가 연을 바라본다. 눈길이 잠깐 마주친다. 상궁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은 그 시선이 자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그날 밤 왕은 연을 보지 못했다. 기둥 그림자도 비어 있었고 등잔불만 혼자 타고 있었다. 왕은 이상하다고 느꼈다. 사람 하나가 사라졌는데 궁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미 결정이 내려진 걸까? 왕은 그 생각을 애써 밀어낸다. 아직 연에게서 아무 말도 듣지 못했으니까. 연은 자기 자리에 앉아 가만히 숨을 고른다. 떠나겠다고 말했고 이름을 남겼고 순종했다. 하지만 아직 발걸음은 궁 안에 있다. 그날따라 연은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 살기 위해서도 사랑을 위해서도 아닌 선택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궁은 연의 거짓을 아직 알아보지 못했다. 그날따라 궁의 밤은 잠들지 못한 얼굴이었다. 등잔불은 꺼질 줄 몰랐고 기록청의 창은 끝내 닫히지 않았다. 왕은 그 밤에 잠들지 않았다. 잠을 재우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혼인에 대한 교지가 아직 내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태비는 며칠째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왕을 더 불안하게 했다. 왕은 기록청 쪽으로 발길을 돌린다. 원래라면 들어가선 안 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위궁에서 시간보다 무서운 건 기록이었다. 문을 여는 소리. 그 소리에 안쪽에서 붓을 잡던 손이 멈춘다. 서리 하나가 황급히 고개를 숙인다. 전하, 그대로 있어라. 왕의 목소리는 낮았다. 왕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종이들을 천천히 내려다본다. 이름, 출신, 위동, 경로. 모두 사람의 삶을 한 줄로 줄인 것들이었다. 그러다 왕의 손이 멈춘다. 익숙한 글자. 연.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단지 그 이름 옆을 본다. 작게 적힌 말. 이동 예정. 그 아래 날짜. 왕의 숨이 한 박자 늦게 흐른다. 이동이라 함은 왕이 묻자 서리는 고개를 더 숙인다. 궁 밖으로 내보내는 절차입니다. 언제? 사흘 후입니다. 사흘. 왕은 그 숫자를 마음속에서 여러 번 굴린다. 사흘이면
결정은 이미 내려진 뒤다. 연에게 아무 말도 전해지지 않은 채 이건 누가 정했느냐. 데비마마의 뜻입니다. 그 순간 등잔불이 한번 크게 흔들린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침묵이 방 안을 누른다. 왕은 천천히 종이를 접는다. 위기록 왕의 손끝이 잠시 머문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 예, 봉인 전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말한다. 내가 가져가겠다. 서리는 숨을 삼킨다. 전하, 그건 지금부터 왕의 목소리가 단단해진다. 이 기록은 내 책임이다. 그 말은 명령이었고 경고였다. 왕은 종이를 품에 넣고 기록청을 나선다. 뒤에서 서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는 동안 그 시각 연은 자기 처소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짐이라 해봐야 천조각 몇 장, 낡은 머리끈 하나. 사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궁은 언제나 먼저 정리한다는 걸. 연은 손을 멈춘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익숙한 걸음. 연의 심장이 조금 빨라진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춘다. 그리고 연, 왕의 목소리다. 연은 숨을 들이마신다. 지금 이 순간 이 부름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연은 문을 열지 않는다. 전하, 문 너머로 말한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왕의 말은 짧다. 사흘 후 왕이 말한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느냐. 연의 손이 문에 닿은 채 굳는다. 거짓 선택은 들켰다. 연은 이제 대답해야 한다. 떠날 것인지 아니면 문을 열 것인지. 그날따라 궁의 밤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연은 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궁의 질서와 자기 숨이 서로를 밀고 있었다. 전하, 연이 낮게 말했다. 지금 돌아가셔야 합니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다. 왕은 그 말에 한숨처럼 웃었다. 문을 열지 않겠다는 말로 들리지는 않는구나. 연의 손이 문살 위에서 미세하게 떤다. 그날따라 나무가 차갑게 느껴졌다. 연은 문을 연다. 아주 천천히. 바람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왕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스며든다. 왕은 문턱을 넘지 않는다. 그 한 걸음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흘 후 왕이 말한다. 궁을 떠난다 적혀 있었다. 연은 고개를 숙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연은 즉답하지 않는다. 그 대신 등잔불을 바라본다. 불꽃이 작게 흔들린다. 궁에서는 연이 말한다. 떠나겠다고 말해야 조금 더 머물 수 있습니다. 왕의 눈빛이 변한다. 그 말은 연의 고백이었고 궁에 대한 이해였다. 그럼 왕이 묻는다. 나에게는 왜 말하지 않았느냐? 연의 입술이 잠시 다물어진다. 이 질문은 피할 수 없었다. 전하께서는 연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선택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연은 말을 잇는다. 저는 선택을 미루는 사람이고요. 그 말에 왕의 손이 천천히 움직인다. 품 안에서 종이 하나를 꺼낸다. 접힌 기록. 연의 이름이 적힌 종이. 왕은 그걸 연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말한다. 이건 내가 가져왔다. 연의 숨이 짧아진다. 전하, 아직 봉인되지 않았다. 왕이 연을 바라본다. 지금이라면 지을 수도 있다. 그 말은 제안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연은 한 발 뒤로 물러선다. 그 한 걸음이 이미 답이었다. 그러면 연이 말한다. 전하께서 되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왕은 웃지 않는다. 이미 늦었다. 왕은 문 안으로 한 걸음 들어온다. 그 순간 궁의 규칙 하나가 조용히 부서진다. 연은 고개를 든다.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는다. 전하, 말해라. 저는 끝까지 솔직해지지 못할 겁니다. 왕은 그 말이 위협이라는 걸 안다. 그럼에도 고개를 끄덕인다.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하겠다. 그날 밤 연은 궁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왕은 기록을 지우지 않았다. 둘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 같은 밤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복도 끝에서 누군가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 발소리는 없었고 숨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기록청에는 새 종이가 한 장 놓이게 된다. 아직 아무 이름도 없는 종이 곧 채워질 자리였다. 그날따라 궁의 밤은 문을 하나 열어주고 값을 받기 시작했다. 그날따라 궁의 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등잔불은 필요 이상으로 켜졌고 복도의 그림자는 사람이 없어도 사람처럼 움직였다.
연은 잠들지 못했다. 왕이 다녀간 뒤에도 방 안에는 아직 말이 남아있는 듯 했다. 문은 닫혔는데 밤은 끝내 물러가지 않았다. 연, 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왕의 것이 아니다. 연은 숨을 한 번 삼킨다. 데비마마의 전교이십니다. 부름이 아니라 결정이었다. 연은 머리끈을 풀어 손에 쥔다. 도망치던 날마다 몸이 먼저 기억하던 동작. 그리고 문을 연다. 문 밖에는 상궁 둘과 무사 하나가 서 있었다. 무사의 손은 칼자루 위에 얹혀 있었다. 뽑지 않아도 이미 충분했다. 데뷔전은 밝았다. 밤이었지만 낮보다 밝았다. 그 밝음 속에서 연은 더 작아졌다. 데뷔는 자리에 앉은 채 연을 내려다본다. 문을 여셨다 들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다. 이미 모든 보고는 끝나 있었다. 주상께서 기록을 가져가셨다지요. 데뷔의 말은 천천히 떨어졌다. 공인 전 문서였다고. 연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내려앉는다. 그 일이 그대의 뜻이었습니까? 연은 고개를 든다. 피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데뷔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그렇다면 조용히 말한다. 그에 따르는 일은 감당해야 하겠지요. 데뷔는 손짓 하나로 상궁들을 물린다. 그리고 연에게만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낮춘다. 궁은 사람의 마음을 죄로 묻지 않습니다. 연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다만 데뷔의 말이 이어진다. 규칙을 흐린 자가 아무 일 없던 듯 머물 수는 없지요. 그때 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린다. 전하께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린다. 왕이다. 이번엔 문턱에서 멈추지 않았다. 왕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인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정리된다. 이 밤에 아이를 부르셨다 하여 먼저 뵙고자 왔습니다. 데뷔는 왕을 바라본다. 조금의 놀람도 없이 주상께서 직접 오실 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의 일이라면 왕이 말을 잇는다. 모두 제 부덕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연의 숨이 짧아진다. 왕은 연을 보지 않는다. 아이에게 책임을 물으실 일은 아닙니다. 데뷔는 잠시 눈을 내린다. 주상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한다. 그러나 궁에는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데뷔는 상궁을 부른다. 적으십시오.
연을 향해 시선을 두고 말한다. 위어인은 궁중 규율을 어기고 밤중에 전하의 처소에 들었습니다. 연의 숨이 멎는다.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록이 되는 순간 사실이 된다. 왕이 다시 고개를 숙인다. 그 일 역시 제 책임입니다. 태비가 왕을 바라본다. 그렇다면 아주 부드럽게 말한다. 기록에는 주상의 이름이 먼저 올라가야겠지요. 그 순간 왕은 안다. 이 밤은 연을 지키는 밤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내놓는 밤이라는 걸. 연은 그제야 깨닫는다.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판 위의 말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 태비는 마지막으로 연에게 묻는다. 연, 이름이 방 안에서 처음으로 분명히 울린다. 궁에 남겠습니까? 아니면 이 밤을 여기서 끝내겠습니까? 이건 떠남의 질문이 아니었다. 살 것인가, 모두를 끌어내릴 것인가? 연은 왕을 본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으므로 이미 모든 책임을 자기 쪽으로 끌어안았다. 그날따라 연은 두 번째 선택을 한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었다. 스산한 바람 소리가 창수를 흔들더니 이내 등잔불이 훅 하고 꺼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린다. 방 안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문 밖에는 살수였던 연이 숨을 죽인 채 서 있고 그 너머엔 대비가 심어놓은 서슬퍼런 눈들이 갈려있다. 왕은 이제야 깨닫는다. 이 여인은 자신을 죽이러 온 흉기가 아니라 대비의 추악한 욕망이 남긴 처절한 증거임을. 어머님께서 내게 보낸 것이 고작 이런 살심뿐이라면 내가 답해드릴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왕이 거칠게 문을 열어 젖히자 육중한 문틀이 비명을 지르며 열린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상궁들과 무사의 어깨가 차가운 밤 공기에 움츠러들고 왕의 시선은 연을 지나쳐 불이 꺼지지 않는 저 멀리 대비전을 꿰뚫는다. 연아,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살아야만 이 궁궐의 주인들이 누구의 피로 손을 씻었는지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의 고개가 천천히 들리고 두려움이 머물던 눈동자에는 왕의 서늘한 결의가 옮겨 붙는다. 연민은 사치다. 이제 두 사람에겐 서로를 이용해 살아남아 이 썩은 궁을 도려내는 일만이 남았다. 왕은 처음으로 용포의 소매를 거칠게 걷어붙인다. 유약했던 아들의 시대는 오늘 밤 꺼져버린 등잔불과 함께 영원히 사라졌다. 내일 아침 대신들을 전부 편전으로 불러라. 대비전의 문은 내가 직접 열 것이다. 비장한 곡조가 궁궐 담벼락을 타고 흐르고 왕은 비로소 진짜 왕이 되었다. 그리고 살수는 그의 손목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되어 어둠 속으로 스며든다.